있습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절병법 2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대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장 흐름 보고 전략 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한 4.5포인트 정도 빠진 2010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현재는 시초가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상태인데 그래도 2000선 지지는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8포인트 내린 2006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닷새 만에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망세가 짙을 법한 금요일장인데 시총 상위 종목군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좀 확연히 보실 수 있는 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등락이 엇갈리고 있고요. 낙폭을 키운다면 1에서 2%대로 좀 비교적 크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0.7% 정도 조정받으면서 약보합 마감을 했었고요. 오늘은 1.7%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하락인데요. 106만 5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기아차 모두 약보합권에서 소폭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더 크게 빠집니다. 현대차는 2%나 조정이 나오면서 21만 5천 원 선 거래가 되고요. 기아차도 0.6% 하락, 6만 5천 원 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포스코는 어제도 강보합권에서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2% 강하게 올라오면서 41만 7천 원 선 회복을 한 상태고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삼성중공업 오늘 조선주 강합니다. 현대중공업은 2.7% 오른 3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금융주의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신한지주는 오늘 2.5% 추가적으로 좀 빠지면서 4만 5천 원 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어제 KB금융 1.5% 올랐었는데 오늘 그보다 더 크게 빠지면서 4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국제유가는 상승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이제 99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1% 조정이 나오고 SO일도 오늘 1%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유주 조정받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LG전자, LG, LG디스플레이 모두 강보합 내지는 한 2% 정도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옵니다. LG전자가 1.6% 하락, LG가 1.4% 하락인데요. 하이닉스는 오늘도 오르네요. 0.74% 상승한 27,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도 0.89% 조정받으면서 오늘 화학주도 좀 조정을 받는 상태고요.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자세히 보면 롯데쇼핑이 2% 가까이 하락을 받고 있고 또 KTNG도 2%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NHN이 2%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0.48% 오르면서 83,300원 선 거래가 되는데 건설주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또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오름세입니다. 나흘 연속 상승을 보이는 거고요. 1.58포인트 어제보다 오른 525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어제 0.5% 올랐던 대장주 셀트리온이 1.27% 오르면서 35,900원 선 거래가 되고요. CJ 옥쇼핑 어제 보합 마감했었는데 오늘 1% 남짓 오르면서 26만 5천 원 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반도체 어제 2%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6% 오르면서 이틀 만에 5% 가까이 상승인데요. 26,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오늘 2.9% 하락입니다. 11만 6천 원 선 거래가 되고요. 포스코 ICT가 오늘 4.7%나 낙폭을 키우면서 8,4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밖에 SK 브로드밴드가 1.5% 강세, OCI 머티리얼즈가 2.4% 오른 92,500원 선 거래가 되고요. 메디포스트가 오늘 5.8%나 급등을 보이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이 정도 분량을 모두 빼면서 장을 하락으로 마쳤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2%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파라다이스가 보합권, 차바이오엔이 0.4% 하락입니다. 메가스터디 어제 4% 급등이었는데 오늘도 3.6% 더 오르면서 11만 4,900원 선 회복을 했고요. SK컴즈 역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예,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봐드렸고요. 이제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오늘 특징주가 있다면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OCI가 강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MS 1위를 이제 좀 있으면 생산 능력이 있어서 하게 될 텐데, 일단은 폴리실리콘에 대한 지금 수요는 어느 정도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니까 그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값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뭐 추가적인 뭐 업황 부진이니 이런 얘기가 좀 많았지만은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좋고 글로벌에서 좀 인정을 해주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저력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홀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더 끌고 가셔도 좀 좋겠다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은 지금 어제 2014포인트로 지금 종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약보합 상태로 일단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차익거래 매도가 한 1,100억 정도, 비차익이 한 500억 정도 추려가 되면서 어제 나오지 못했던 물량이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추려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당분간, 그러니까 지금 베이시스가 다시 한번 지금 호전이 되지 못한다라면은 일단은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시장 조정의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항선을 뛰어넘었죠. 근데 이제 저항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지 좀 체크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지 테스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형국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2009년까지만 해도 2009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넘어갈 때 그 저항권에 돌파된 다음에 주가는 한 2달 정도 박스권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그러한 흐름을 조금 염두를 해 두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수급은 한 400억 정도 순매수, 기관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까지는 관망 지금 심리가 좀 더 강한 상태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정국 쪽에서는 1,100억 정도 지금 차익거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종목별로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그 시가총액 1, 2위가 흐름이 가장 좀 좋지는 않죠. 아무래도 이 대형주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흐름이 좋지 않은 지금 뭐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좀 많이 들어왔던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나서, 그 프로그램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나중에 재차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은행주 소폭 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들 업종의 조정을 보이면서 일단은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다른 뭐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비철금속,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 조선 업종 같은 경우 흐름이 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시장의 강세 흐름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환율이겠죠.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상승폭을 좀 둔화시켜 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종가상에 2,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시장의 방향성을 충분히 좀 시장의 방향성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외국인의 매수,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지금 2,000포인트 안착 여부만 좀 오늘은 좀 체크를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게 유동성 때문이라고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해외 변수는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증시에는 좀 긍정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고하셔서 바라봐야 될 지표가 뉴욕 시장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11년, 그러니까 1월달, 5월달 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흐름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죠. 근데 이제 물량 소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힘든 형국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뉴욕 시장이 여기서 뭐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한다라면 아무래도 조정을 염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는 계속해서 좀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됐다는데요. 앞으로 다른 변수는 없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리스 변수는 뭐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되지 않은
많은 상태에서도 다우가 그 전에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이탈리아 이제 국채 만기가 상당히 조금 많이 남아 있죠. 이제 2월달 말부터 4월달까지 상당히 좀 큰 폭의 지금 국채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양호하게 지금 그러니까 양호하게 좀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탈리아 쪽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시장은 유지가 되겠지만 일단은 고점에서 좀 쉬는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었고요.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주대영 전문가님 봐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지금 현재 코스피가 약간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 걸 틈타서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테마주 쪽으로 엄청 안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죠. 지금 예. 뭐 문재인 테마주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하한가에 있는 등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뭐 남북 경협주하고 러시아 가스관 수혜주까지 동반적으로 하락해주면서요. 지금 조금 코스닥 쪽의 테마주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가총액이 좀 높은 뭐 LG 반도체나 뭐 이런 쪽, CJ ENM 쪽으로 매기세가 들어오냐.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편은 아니라서요. 528선에 포진되어 있는 전고점을 좀 벗겨내야 코스피처럼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피 쪽의 매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좀 힘들다는 것도 있고요. 뭐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테마주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줄기세포 수혜주하고 오히려 그런 쪽에서 이제 메디포스트가 좀 강세죠. 메디포스트가 강세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좀 지수가 좀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크로젠도 지금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테마주의 바른손하고 우리등생명과학 쪽이 지금 하한가에 꽂히고 거래량이 좀 대량으로 분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피했으면 하는 종목군이니까요.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은 사야 될 때가 아니고 팔아야 될 때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테마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 투자 전략 짤 때 좀 더 자세히 짚도록 하고요. 이어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먼저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군요.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테마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할 시점이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주대영 대리와 의견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당분간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예상하셨고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장이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셨습니다.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그리스의 악재가 소멸이 됐고 이제 안도랠리를 기대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HK스탁의 신은경 실장께서는 그리스 협상이 합의가 됐다. 방향성이 확실해졌다. 위쪽으로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보죠. 5종목 있으시고요. 5종목이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은 오성 LST인데요. 25%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이고 두산 인프라코어, 삼성증권이 모두 13% 이상 고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이 나가고 있는 건데요. 하나케미칼이 10% 가까이 수익을 냈고 또 한국정밀기계 역시 3% 이상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정영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도를 하신 종목이 있습니다.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를 수익 1.9% 보시고 정고점이 매물벽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파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이 70%로 늘게 됐고요. 삼양홀딩스, 현진소재, 현대모비스 이렇게 세 종목이 있으신데요.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많이 내줍니다. 현진소재는 무려 12%가 넘는 수익이 나고 있고요. 정영훈 연구원이 한 종목을 더 사시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10% 매수를 하시고요. 매수가를 5,530원 주셨고 또 목표가는 6,000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일단 한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옵트론텍입니다. 10% 비중으로 들어가셨고 수익은 3% 가까이 났습니다. 오늘 사신다는 종목이 있으십니다. OCI인데요. 90% 비중을 모두 OCI에 실으십니다. 어제 오늘에서 주가는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를 30만 2천 원 주셨고 목표가 36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업황 기대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자, 이어서 채용 대리 포트도 보겠습니다.
어제 두 종목을 사셨었는데요. 마크로제는 그대로 홀딩을 하십니다. 수익은 마이너스 2% 정도가 났고 코리아분뱅크는 하루 만에 매도를 하시는데요.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은 또 10% 이상 장중에 크게 밀리던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신다라는 의견이시고 수익은 14% 정도가 났습니다. 자, 최희용 연구원 오늘 사는 종목도 있으시네요. 기산텔레콤인데요. 50% 비중 들어가시고 매수가를 2,240원 주셨고 목표가 3,000원 주셨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신은경 실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신은경 실장님은 두 종목을 그대로 홀딩을 하시는데요. 유비케어가 13% 이상 수익을 냈고 오셈 임플란트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4% 정도의 등락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박성희 전문가가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종목을 올리셨네요. 오성 LST가 25% 수익, 또 두산 인프라코어가 13%, 또 삼성증권 역시 13% 이상 수익을 내면서 1, 2, 3위 모두 박성일 연구원 차지하셨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4위로 랭크가 되면서 13% 수익을 냈고요. 정영훈 전문가 현진 소재로 12%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겠어요. 198% 수익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박성희 전문가가 2위로 올라오셨군요. 13% 수익, 신용훈 전문가가 12%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HK스탁의 신은경 실장 전화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은경 실장님 오늘 코스피가 한 2,005포인트 정도에서 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겠습니까? 신은경 실장님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때까지 우리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했었던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 의외로 프로그램 매수 우위가 되면서 어제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갭 메우는 과정에서 소폭 눌리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추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관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안 마련해서 재정 긴축안이 합의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많이 난항을 이어가긴 했었습니다만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조금씩 방향성을 더욱더 확고히 잡아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수가 완전히 방향성을 잡았을 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월 한 12일에서 13일 정도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방향성을 꾸준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대형주 이제 공략을 해보려고 하니 너무 좀 떠 있어서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는데요. 사실 그럴 때일수록 더 올라갔을 때 잡는 그런 흐름들보다 사실 어제 옵션 만기일이라면 조금 적극적으로 하단부에서 공략을 해봐도 좋을 만한 자리들이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대외적인 이슈도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유럽에 대한 이슈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우리 시장 역시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에 대한 부분 역시도 내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지수는 하방 지지력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항세는 좀 약한 확실하게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신은경 실장님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같이 종목 사셨던 분들께 들고 계신 종목 AS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유비케어와 오스템 임플란트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유비케어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장기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꾸준하게 추가적인 사인을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비케어의 주봉과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주봉은 10선까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자리가 일봉상 60선 자리입니다. 즉 조만간 유비케어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확인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다음 주 초반 중에서는 한번 유비케어의 반등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매집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 여부 어느 정도 확인하고 4,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신규 매집 가능하겠고요. 기존의 아래쪽에서 자꾸 홀딩하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주봉과 월봉 보시면서 느긋한 대응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유비케어와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복지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길게 봐도 크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일봉상으로는 20선이 조금씩 하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 하단부는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박스권 하단부 12,400원 자리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12,400원 지지를 좀 받아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상단부인
14,300원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 하단부 12,400원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면 12,3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자, 신은경 실장님 아쉽지만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HK스탁의 신은경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가 이어집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어요. 2014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완전히 좀 강세 분위기로 좀 전환을 했던 상황이고요. 또 앞서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증시 자체가 지금 강세로 전환을 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주식을 짧게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좀 실적이 좋고 바닥권에서 치고 도는 종목들을 사서 바이앤홀딩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대응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상황 자체도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상승세를 다 타는 상태고요. 1차 상승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선두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아무래도 또 조정을 먼저 받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또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겠죠. 최근에 테마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또 특히 정치인 관련 테마들이 많이 상승세를 탔지만은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실이 다져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꾸준히 보유 전략을 쓰신다면 단연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게 시장의 화두가 고유가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에 대해서 아니면 특히 고유가가 됐을 때 득을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셔라. 특히 대체에너지 쪽에 관심을 많이 두셔라 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순환매가 발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특히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뭐 대체에너지라면 주로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그리고 원자력 그다음에 뭐 LED 조명 쪽 이런 쪽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보다는 태양광, 풍력, LED 조명 쪽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런 맥락에서 최병곤 위원님 포트에 OCI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3%나 급등합니다. 종목 점검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미 포트폴리오 내에서 OCI도 그렇고요. OCI는 이제 태양광 쪽이죠. 대표주고, 그 다음에 금호전기는 LED 조명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미 편입을 해왔고요.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 종목들의 진행을 보면은 이제 포트 구성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대체에너지 쪽에 포트가 꼭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한 가지 또 더 많은 화두가 뭐냐 하면은 실적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아마 올 초에 상승의 주제는, 뭐 주제라고 이제 얘기하면 좀 너무 거창합니다만은 주요 화두는 아마 대체에너지하고 실적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던 STX 그룹도 최근에 상승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것도 이 그룹들이 전부 다 상황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에서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대로 보유 전략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도 아직 당장은 주가 급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유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기 조정 이후에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움직임이 없더라도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금호전기도 역시 LED 조명 쪽입니다. 서울반도체나 그 다음에 LG이노텍이나 금호전기 같은 게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테마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10만 원까지 나올 정도로 상승이 좋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그 판도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애플이 독점을 해왔다면은 삼성전자 거기에서 강력한 신제품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핸드폰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더 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신텍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고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이 계속 상승세를 타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시면서 가시면 좋고요. 뭐 복잡하시면은 제가 구성하는 포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빠르게 변화되지 않고 서서히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추가 대응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최병곤 위원님 포트 점검해봤고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그 방침에도 불구하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은 거래량과 상승률 순위 위쪽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좀 보니까요. 코스닥 거래량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절반 가까운 8개 종목이 정치 테마주였고요. 상한가 34개 가운데 6개 종목 역시 정치인 관련주였는데요. 위험하니까 투자를 아예 하면 안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쯤에서 어떤 테마들이 있고 또 어떤 테마주는 접근을 해도 괜찮은 건지 정말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 접근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홍익진 실장님. 네. 테마주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정부 정책적으로 어떤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면 그 테마가 이제 발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투자를 늘리겠다. 뭐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뭐 LCD, 뭐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부분도 아무래도 일종의 테마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실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가 바닥권인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 성장감이 좀 유효한가, 그다음에 지금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좋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대응이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일단은 뭐 지금 상당히 좀 급등해 있는데도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러니까 시세가 오르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뇌동매매하기 상당히 좀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붙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지금 현재 시점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과거 사례도 그렇습니다. 과거 뭐 지금 얼마 전에 지금 2007년도에도 4대강 관련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좀 급등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선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연관된 뭐 지금 정책적인 테마라든지 지금 뭐 그 정책적인 테마라든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친인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테마가 상당히 급등하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금융 당국이 테마주 단속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발표를 이번 달 말에 지금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어느 정도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지금 발표가 나오면서 금감원에서 아무래도 1차 조사 결과가 나올 거다. 근데 이제 그 나오는 시점이 이번 달 말 정도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다음에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가 상당히 좀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전 개입됐다고 밝혀진 바른손이 이틀째 급락. 네,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이사장 관련 테마로 좀 지금 부각이 좀 되죠. 바른손뿐만 아니고요. 지금 뭐 유성 TNS나 지금 뭐 서희건설, 그다음에 지금 우리들 생명과학,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테마주라는 게 상당히 좀 어이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관련, 그러니까 문재인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뭐 드러난 부분은 아니지만, 뭐 서희건설이나 유성 TNS 같은 경우에는 이봉관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이사장과 지금 대학 동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측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테마주는 참 어이없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련만 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상승 뒤에는 항상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바른손이나 우리들 생명과학, 그다음에 지금 유성 TNS 같은 종목도 그렇지만은 과거 얼마 전에 좀 부각이 됐었던 테마겠죠. 뭐 박근혜 테마로서 보리형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이지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급등할 당시에는 계속 오를 것 같지만은 한 차례 지금 상승 이후에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와준 상태고, 안철수 연구소도 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오를 때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날 것 같고 좋긴 하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것들이 상투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뉴스에서 테마주 상승이 극대화되고 좋은 얘기가 많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신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까도 서두에도 언급드렸다시피 테마주라는 것은 항상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열린다면 앞으로 활성화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가,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가, 그다음에 지금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가, 그다음에 지금 수급 상황이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가. 그러니까 지금 바닥 시그널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를 때 추격 매수 하시니까 항상 손실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례로 지금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봐도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령 메디앙스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매매하시더라도 좀 머리를 써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테마주는 항상 거래가 감소를 하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바닥,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 일단 좀 급등의 흐름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테마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시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특정 가격대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때는 관심이 갖되 추격 매수는 좀 절대 안 되신다는 것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치 테마주로 묶인 10개 중 6개 종목이 지난해 1, 3분기 영업 적자였거나 실적이 나빠졌던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가는 급등을 하죠.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새 주가가 7배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홍의진 팀장님께서는 좀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래도 사고 싶은 종목이 꼭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방금 언급드렸던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가 부각될 때는 그때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대응이 가능하신 분이 있겠지만은 위험한 게 뭐냐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세가 오르니까 좋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시세가 오를 때는 그 종목에 더 갈 확률보다는 오히려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 중에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면서 특정 가격대가 지지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관심을 갖고요. 아니면은 그런 흐름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급등의 흐름이 나올 때는 일단은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 그다음에 지금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여수 엑스포라든지 LED 엑스포 5월달, 6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국제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일정이 예정됐을 때 기간에 앞서서 관찰을 해보시기 시작을 하면은 서서히 좀 움직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이미 미리 뛰었을 때 들어가시는 투자 전략은 상당히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신 투자의 귀재죠. 워런 버핏은 시세를 보지 말고 가치를 보라 이런 명언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되새길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주재영 연구원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2000선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 상단으로 2050까지 제시해 드렸는데요. 옵션 만기라는 인위적인 흐름 때문에 그 정도까지 못 가고 2014선에서 조금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금일 같은 경우 시세 흐름은 전일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지만 결국 외인들이 조금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급등을 시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격 좁히기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0선이라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큰 그림이라고 해서 이제 주봉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60주선을 굉장히 어렵게 탈환한 모습입니다. 옵션 만기라는 특히 외인 쪽에서 옵션 매도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놓고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봉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봉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5일선이 우상향하긴 하지만 이때 나타났던 것처럼 급격한 상승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인들이 200포인트 이상가량 땡겨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바로 유동성 내일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조금 들어서 가져 나와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짧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2007년도 7월 달에 이런 파동이 한번 나타났었고요. 2009년도 7월에서 8월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3월에서 4월, 그리고 2012년도 1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이렇게 뭐 2달에 걸쳐서 나타났다고 보시는데요. 옵션 만기가 껴있기 때문에 월 중반부터 해서 월 초까지 이렇게 2달이지만 거래일 수는 약 20일에서 25일 정도 파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요. 지난번에 지수가 8월 달에 급락을 하고서 바닥권에서 거의 5개월 동안 횡보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권에서도 당연히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5개월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2달에서 3달 정도 그 정도 충분히 한 분기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어느 정도 연출될 가능성,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들이 부진한 흐름 속에 뭐 STX 뭐 지주회사를 포함한 STX 그룹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도 지금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조금 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 지수는 2050선을 마치고서 보시고요. 1980선 정도가 이제 60주선이니까요. 그 정도에서는 물량을 또 충분히 늘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수에 따라서 물량을 늘려가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목별 대응으로 해서 얼마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영 대리님,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2000선에서 더 갈까 아니면 2000선에서 조정을 받을까 이건데요. 주대영 대리께서는 외국인들이 그간 많이 샀는데 이들이 수익 보려면 지수를 더 끌어당겨야 된다. 그 마지노선이 한 2050까지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시장이 2050까지는 더 가겠지만 그 이후로는 1980까지 밀릴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네,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2050 가서 무조건 그렇게 밀리는 흐름은 아니고요. 예. 최대한 고점권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처분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 기습적으로 하락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때 이제 종목군을 잘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종목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홍인희 팀장님 오전장 전략 듣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좀 읽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좀 언급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환해야 될 저항선을 탈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탈환을 했으면은 그 라인이 이제는 지지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에 상당히 좀 강한 저항대 241선이라든지 481선 그러니까 여길 뛰어넘은 다음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2009년에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회복될 때도 그러한 현상이 2달간 나타났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간 상태에서 아무래도 그러한 과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론 대형주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일단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대형주 쪽에서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가 시세가 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면은 그 다음에 탄력이 좋지 못했던 코스닥 쪽이 일단 상대적으로 좀 좋게 마련인데 오늘 그런 흐름이 좀 남아주고 있죠. 코스닥 시장이 0.4%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IT 부품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라든지 이녹스 그 다음에 지금 인터플렉스 뭐 파트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이 일단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아무래도 중소형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좀 대응을 해보자 좀 언급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지금 판단 지표는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지속이 되는가 그 다음에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2천억 원 이상 3천억 이상 큰 폭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을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주가가 이제 8월 달에 급락하기 전에 미국 채무한도 증액 협상으로 주가가 한 차례 급등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좀 급락이 나왔는데, 근데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원하는 강세를 보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지금 즉 환율이 하락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동행하는 흐름, 시장이 오르는데 환율이 같이 오르는 흐름이 좀 나와줄 타이밍이 있다라면은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역행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동행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뭔가 모를 리스크가 서서히 좀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아무래도 대형주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식 비중에 대한 축소 과정이 좀 필요하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잠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보고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중국 증시 2개월 내 최고치 기록하면서 소폭 올랐었는데요. 오늘 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크지 않은 모습인데요. 0.06% 상승한 2351.0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35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장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350선에서의 상승 기조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 A주 신설 계좌 수가 2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자금들의 유입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A주 신설 계좌 수 12만 4천 개로 직전주보다 25%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고, 자금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가전 업체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가전 하향 정책으로 인한 매출이 137억 위안 증가한 것으로 매출이 137억 위안으로 발표가 나면서 가전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 JP모건에서는 전국의 부동산 가격 5에서 10% 정도에 감소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계속적인 악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업종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350선 강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전략 함께 합니다. 자, 주대영 대리님,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지수가 크게 조정받을 때 사볼 만한 종목으로 어떤 종목 보십니까? 지금 제가 오늘 장중 관심 종목으로 갖고 온 게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동국제강을 가져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움직인 흐름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 초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그건 이제 시청자분들의 몫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가 밀릴 때 무조건 관심을 가져보기보다는 일단 개별적인 흐름이 더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2000포인트 올라왔기 때문에 소외받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래도 안정판인 1980선, 60주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공격적인,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흐름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동국제강 정도는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쯤 사보면 좋을지도 목표가랑 선택과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지금 오늘 조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약간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종목을 뽑아놓고서 움직이는 동안 무슨 뭐 재료나 이런 게 있었나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61선에서 강하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윗꼬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61선이 조금 이격이 있기 때문에 15만 원 아래에서 뭐 한 13만 5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과한 흐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맞고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도 좀 충분히 2만 5천 원 정도 선이면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한 2만 4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2만 한 9천 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일단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 엘리베이터와 동국제강을 주신 거고요. 최근에 장을 이끌었던 건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의 수익 보려면 지금 그런 종목들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샀었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산 종목은 현대중공업하고 OCI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그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더 가겠습니까? 지금 많이 좀 진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라는 단어는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 정도는 괜찮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설 연휴를 전후해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대였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도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거의 한 10% 가까운 급등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OCI도 지금 3거래일 만에 거의 한 15%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기에는 오히려 뭐 테마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격이 너무 과대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소외된 느낌이 있는 종목들을 갖고 나온 겁니다. 예.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동국제강 사라면 선뜻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시장의 관심주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선침의 관점에서 사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앞서서 목표가는 제시를 안 하셨거든요. 두 네. 종목 모두 목표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18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28,000원 수준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현대 엘리베이터는 목표가 18만 원, 동국제강은 28,000원 정도 네. 목표가로 설정하신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홍희진 팀장님 관심 종목 들을까요? 네. 예. 저는 오늘 이녹스라는 종목 갖고 나왔고요. IT 부품 업체인데요. 일단은 지금 흐름이 좀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실리콘웍스, 이녹스, 그다음에 지금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파트론이나 뭐 이라이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좀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대형주가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보일 때 중소형주의 반등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는 FPCB의 지금 소재 업체고요. 아무래도 FPCB라는 것은 스마트 기기, 뭐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에 대한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그동안에 수입을 많이 했던 부품 자체를 이제 국산화 시키면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MS를 좋은 상태로 유지한다라면은 유지한다라면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다는 거 좀 언급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시장 대비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해졌죠. 최근에는 일단 그 1월 말에 일단 급락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은 시장이 지금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18,800원 구간, 18,800원에서 19,000원만 뛰어넘으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2011년 3월 달에 고점 구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형성된 저항대를 뛰어넘으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8,000원 이하권에서 좀 매수 사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8,500원에 좀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8,000원 이하로 오지 않으면은 접근하지 않는 전략이 좀 맞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체결이 되시는 분들은 2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고요. 손절가는 61선보다 좀 낮은 가격이겠죠. 16,500원으로 좀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오후장에 가서 아무래도 지금 18,000원대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물량이 좀 나와질 수가 있기 때문에 18,000원 이하로 좀 내려오는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솔로몬 투자증권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투자 손절병법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